전 세계가 보는 냉혹한 현실을 외면하며 아직도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 최고 패션 인플루언서 충격적인 고백이 온 중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중국인이라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녀는 한 달 전만 해도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문화는 그냥 중국 문화 카피 아닌가요? 우리가 원조인데 왜 그들이 더 인기인지 모르겠어요. 팔로워 3천만 명을 자랑하던 그녀가 자신만만하게 던진 이 발언이 파리 여행 일주일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에서 중국 여권 하나로 5시간 동안 억류당한 충격적인 경험.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웨이웨이예요. 중국 최고의 패션 스타일 인플루언서입니다. 팔로워 3천만 명. 한 번에 라이브로 최고 100억 원 매출을 올린 적도 있어요. 베이징 최고 부자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중국 최대 부동산 재벌이고 어머니는 유명 패션 디자이너예요. 저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자랐죠. 스위스 보딩스쿨에서 예술사를 전공했어요. 중국으로 돌아와서 소셜미디어를 시작한 지 3년. 젊은 층의 절대적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제가 입는 옷이 트렌드가 되고 제가 가는 레스토랑이 핫플레이스가 돼요. 한 번은 제가 착용한 샤넬 백이 중국 전역에서 품절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확신했어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5천년 역사. 14억 인구. 세계 2위 경제대국. 우리보다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나요? 최근 들어 한륜이 뭐니 하면서 한국 문화가 인기라는 소리를 자주 듣게 됐어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국이 중국에 비해 얼마나 작은 나라인데요? 경제 규모는 10분의 1, 인구는 50분의 1 수준이에요. 지난달 라이브 방송 중에 솔직한 생각을 표현했어요. 시청자 500만 명이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말했습니다. 한류라는 게 뭘까요? 그냥 우리 중국 문화를 카피한 것 아닌가요? 라이브 화면에는 순식간에 댓글이 폭발했어요. 맞아요, 언니가 오라. 한국은 중국 짝퉁. 웨이웨이 언니 말이 맞아요. 한국의 케이팝이나 드라마 같은 것들이 인기라고 하지만요. 결국 우리 중국 시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그들의 기업들, 삼성이나 현대 같은 게 제법 알려져 있다고 하지만 알리바바나 텐센트, 화웨이와 비교하면 별거 아니에요. 그날 밤 제 발언은 중국 전역의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궜어요. 웨이보에서만 조회수 2천만을 돌파했고 댓글도 1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대부분이 저를 지지하는 내용이었죠. 며칠 후 저는 파리 여행을 계획했어요. 유럽에서 가장 럭셔리한 도시에서 쇼핑도 하고 콘텐츠도 만들 생각이었거든요. 샹젤리제와 생토노레 거리의 명품 매장들을 돌며 라이브 방송도 하고 파리 감성 가득한 영상도 촬영할 예정이었어요.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파리에서 중국 최고 인플루언서의 위상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당연히 명품 매장에서도 VIP 대우를 받을 것이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도 특별한 서비스를 받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거대한 워크인 클로젯 앞에 서서 이번 여행에 가져갈 옷들을 골랐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 에르메스 버킨백, 루부탱 하이힐. 모든 게 완벽했어요. 내일 아침이면 베이징을 떠나 파리로 향할 거예요. 그곳에서 세계가 중국의 진짜 파워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저 장웨이웨이가 바로 그 증명이 될 거고요.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내가 세계 무대에서 중국을 대표할 시간이 온 거구나.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 VIP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홀짝이며 창밖 활주로를 바라봤어요. 곧 파리로 떠날 거라는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웨이웨이님 곧 탑승 시간입니다. 직원의 공손한 안내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에어차이나 퍼스트 클래스 탑승구에서도 승무원들이 일렬로 서서 저를 맞이했어요. 장웨이웨이님, 오늘도 저희 항공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장이 직접 나와서 인사를 건넸고 승무원들은 저와 사진을 찍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대접은 이미 익숙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았어요.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앉자마자 라이브를 켰습니다. 10분 만에 100만 명이 접속했어요. 여러분 드디어 유럽으로 출발해요. 오늘 제가 입고 있는 건 샤넬 가을 신상이고요. 이 가방은 에르메스 한정판이에요.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여신님 너무 예뻐요. 유럽 정복하고 오세요. 언니 따라서 샤넬 백 샀어요. 저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돌렸어요.
라운지에서 제공한 과일 플레이트, 퍼스트 클래스 전용 게이트, 그리고 제 옆에 사인 10개의 명품 가방들. 이번 여행은 단순한 쇼핑 투어가 아니에요. 유럽 최고 브랜드들과 콜라보 미팅도 있고 파리 패션위크 관련 행사도 참석할 예정이에요. 12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파리에서 펼쳐질 화려한 일정들을 상상했어요. 샹젤리제 거리를 누비며 라이브를 하고 루브르에서 예술 작품들을 감상하고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최고급 요리를 맛볼 거예요. 무엇보다 전 세계에 중국인의 품격과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저는 들떠 있었어요. 하지만 입국 심사대 앞에서 순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 앞에 있던 승객들은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는데 제 차례가 되자 심사관의 표정이 굳어졌거든요. 봉주르. 인사했지만 대답도 없이 제 여권을 받아들었어요. 빨간색 중국 여권. 그는 첫 페이지를 넘기더니 컴퓨터 화면과 여권을 번갈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목적이 뭐죠? 영어로 차가운 질문이 날아왔어요. 관광이요. 그리고 비즈니스 미팅도 있어요. 비즈니스? 어떤 비즈니스? 관광이요. 쇼핑도 하고 콘텐츠 촬영도 할 예정이에요. 콘텐츠? 무슨 콘텐츠? 저는 인플루언서예요. 파리에서 여행 콘텐츠를 만들려고요. 그는 제 말을 끊고 동료를 불렀어요. 두 사람이 프랑스어로 뭔가를 주고받더니 저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옆으로 가서 기다리세요. 네? 왜요? 전 급한 일정이. 옆으로 가세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지정된 장소로 갔어요. 그런데 그때 옆 심사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심사를 받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안녕하세요. 파리는 처음이세요? 심사관이 먼저 영어로 친근하게 말을 걸었어요. 네, 처음이에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봉 보야주. 프랑스어로 작별 인사까지 했습니다. 도장 쿡. 3분도 안 걸렸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벌써 15분째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에요. 장웨이웨이 씨? 제복을 입은 직원이 다가왔어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별도의 사무실로 안내됐어요. 작은 방에는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호텔 예약 확인서 있어요? 네, 여기요. 은행 잔고 증명서는? 그것도 여기 있어요. 귀국 항공권은? 이것도 있어요. 인플루언서라고 했는데 정말 돈 벌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팬들이 보고 싶어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요. 중국에서는 아주 유명해요. 제가 중국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라고 했잖아요. 팔로워가 3천만 명이에요. 중국에서 유명한 건 여기서는 상관없어요. 그의 차가운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계속해서 같은 질문들이 반복됐습니다. 왜 왔는지, 얼마나 있을 건지, 돈은 충분한지, 진짜 돌아갈 건지. 창밖으로 다른 승객들이 자유롭게 통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특히 한국인들은 정말 빠르게 통과하더군요. 남색 여권을 든 사람들은 거의 문제없이 지나갔습니다. 왜 저만 이러는 거죠? 제가 참다 못해 물었어요. 보안 절차예요. 중국 여권 소지자들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미건조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5시간. 5시간 만에 드디어 허가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 여권에 도장을 찍으며 한 말은 잊을 수가 없어요. 다음엔 더 확실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중국 여권은 문제가 많아서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입국장을 나왔어요. 기다리고 있던 리무진 기사는 이미 지쳐 있었고 제 휴대폰에는 팬들의 걱정 어린 메시지가 수백 개 쌓여 있었습니다. 언니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요? 무슨 일 있어요? 라이브는 언제예요? 저는 차에 올라타서야 겨우 답장을 보냈어요. 미안해요. 공항에서 좀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진실은 말할 수 없었죠. 중국 최고의 인플루언서가 공항에서 5시간 동안 억류됐다는 사실을, 그것도 단지 중국 여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파리의 화려한 야경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에펠탑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저는 아직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어제 공항에서 겪은 일을 잊고 싶었거든요. 오늘은 샹젤리제 거리에서 본격적인 쇼핑과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이었어요.
라이브를 켜자마자 120만 명이 접속했습니다. 역시 파리에서의 첫 방송이라 그런지 관심이 뜨거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파리 첫날이에요. 오늘은 루이비통 본점부터 시작해서 샤넬, 디올까지 돌아볼 거예요. 댓글창에는 기대 섞인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언니 파리 패션 보여주세요. 명품 하울 기대돼요. 호텔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샹젤리제로 향했습니다. 파리의 아침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루이비통 플래그십 스토어 앞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벽에 부딪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예약을 하고 오셨나요? 라고 입구 직원이 물어봤어요. 아니요, 예약은 안 했어요. 그냥 구경하러 왔는데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예약 고객만 입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 바로 뒤에서 금발의 서양인 부부가 다가오더니 직원이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약 확인도 없이 말이죠. 혹시 저분들도 예약하신 건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직원이 대답했어요. 아, 저분들은 우리 VIP 고객이세요. 명백한 거짓말이었어요. 그들이 그냥 들어갔으니까요. 저도 VIP 대우를 받고 싶은데요.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인플루언서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른 직원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돌아와서 말했어요. 30분 후에 다시 와주시겠어요? 지금은 매장이 복잡해서요. 말이 안 되는 핑계였지만 어쩔 수 없이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30분 후 다시 갔는데 이번엔 다른 핑계가 나왔습니다. 시스템 점검 중이라서요. 오후에 다시 와보세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다른 손님들은 계속 들어가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인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매장으로 들어갈 때 직원들의 반응이 180도 달라지는 걸 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신상품 구경하러 오셨어요? 라고 직원이 친근하게 인사했어요. 네, 구경 좀 하려고요.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똑같은 매장, 똑같은 시간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어요. 라이브를 보던 팬들도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왜 못 들어가요? 이거 명백한 차별 아닌가요? 화가 났지만 일단 디올 매장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여기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장 안에서의 대우는 더욱 가혹했어요. 제가 가방을 만져보려고 하자 직원이 바로 달려와서 만지지 마세요 라고 했거든요. 보려고 하는 건데요. 보기만 하세요. 손으로 만지시면 안 돼요. 다른 고객들은 자유롭게 제품을 들어보고 있었는데 저에게만 이런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어디로 가든 직원 한 명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감시했습니다. 이 백 가격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니 답변이 가관이었어요. 비싸요. 아마 예산에 안 맞을 거예요. 구체적인 가격도 알려주지 않더군요. 그때 아까 루이비통에서 봤던 그 한국인 여성이 디올 매장에 들어왔어요. 놀랍게도 매니저가 직접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지니 씨, 오랜만이에요 라고 매니저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엄마 선물 사러 왔어요. 아, 그러시군요. 특별한 걸 보여드릴게요. VIP룸으로 오시죠. 똑같은 아시아인인데 이 차이가 뭘까요? 저는 그냥 멍하니 그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샤넬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직원들끼리 눈짓을 주고받더니 저에게 다가왔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지만 표정은 빨리 나가라고 하고 있었죠. 클래식 플랫백 보고 싶어요. 재고가 없어요. 다른 색깔은요? 그것도 없어요. 하지만 진열대에는 분명히 제품들이 있었어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뻔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유명하다는 레스토랑에 들어갔어요. 예약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길래 없다고 하니 저쪽 구석 자리로 안내하더군요. 화장실 바로 옆이었어요. 레스토랑이 반도 안 찼는데 다른 자리는 없냐고 물어보니 모두 예약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온 손님들은 예약 없이도 창가 좋은 자리에 앉히는 걸 봤어요. 식사하는 내내 화장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음식 맛도 모르겠고 기분만 더러웠어요. 오후에 다시 명품 거리를 돌았지만 어디서나 비슷한 대우였어요. 무시, 감시, 차별. 중국에서는 어디를 가든 VIP 대접받던 제가 여기선 마치 잠재적 도둑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지쳐서 호텔로 돌아왔어요. 거울을 보니 초췌한 얼굴에 제가 있었습니다. 팬들에게 보낼 영상을 찍으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오늘 파리에서 쇼핑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도시네요. 억지로 짜낸 미소가 어색하기만 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중국인이라는 게 이렇게 부끄러운 일일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저 쇼핑하러 온 것뿐인데. 내일은 분명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그건 희망사항에 불과했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어제 공항에서 겪은 일을 잊고 싶었거든요. 오늘은 샹젤리제 거리에서 본격적인 쇼핑과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이었어요. 라이브를 켜자마자 120만 명이 접속했습니다. 역시 파리에서의 첫 방송이라 그런지 관심이 뜨거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파리 첫날이에요. 오늘은 루이비통 본점부터 시작해서 샤넬, 디올까지 돌아볼 거예요. 댓글창에는 기대 섞인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언니 파리 패션 보여주세요. 명품 하울 기대돼요. 호텔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샹젤리제로 향했습니다. 파리의 아침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루이비통 플래그십 스토어 앞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벽에 부딪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예약을 하고 오셨나요? 라고 입구 직원이 물어봤어요. 아니요, 예약은 안 했어요. 그냥 구경하러 왔는데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예약 고객만 입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 바로 뒤에서 금발의 서양인 부부가 다가오더니 직원이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약 확인도 없이 말이죠. 혹시 저분들도 예약하신 건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직원이 대답했어요. 아, 저분들은 우리 VIP 고객이세요. 명백한 거짓말이었어요. 그들이 그냥 들어갔으니까요. 저도 VIP 대우를 받고 싶은데요.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인플루언서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른 직원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돌아와서 말했어요. 30분 후에 다시 와주시겠어요? 지금은 매장이 복잡해서요. 말이 안 되는 핑계였지만 어쩔 수 없이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30분 후 다시 갔는데 이번엔 다른 핑계가 나왔습니다. 시스템 점검 중이라서요. 오후에 다시 와보세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다른 손님들은 계속 들어가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인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매장으로 들어갈 때 직원들의 반응이 180도 달라지는 걸 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신상품 구경하러 오셨어요? 라고 직원이 친근하게 인사했어요. 네, 구경 좀 하려고요.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똑같은 매장, 똑같은 시간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어요. 라이브를 보던 팬들도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왜 못 들어가요? 이거 명백한 차별 아닌가요? 화가 났지만 일단 디올 매장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여기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장 안에서의 대우는 더욱 가혹했어요. 제가 가방을 만져보려고 하자 직원이 바로 달려와서 만지지 마세요 라고 했거든요. 보려고 하는 건데요. 보기만 하세요. 손으로 만지시면 안 돼요. 다른 고객들은 자유롭게 제품을 들어보고 있었는데 저에게만 이런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어디로 가든 직원 한 명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감시했습니다. 이 백 가격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니 답변이 가관이었어요. 비싸요. 아마 예산에 안 맞을 거예요. 구체적인 가격도 알려주지 않더군요. 그때 아까 루이비통에서 봤던 그 한국인 여성이 디올 매장에 들어왔어요. 놀랍게도 매니저가 직접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지니 씨, 오랜만이에요 라고 매니저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엄마 선물 사러 왔어요. 아, 그러시군요. 특별한 걸 보여드릴게요. VIP룸으로 오시죠. 똑같은 아시아인인데 이 차이가 뭘까요? 저는 그냥 멍하니 그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샤넬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직원들끼리 눈짓을 주고받더니 저에게 다가왔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지만 표정은 빨리 나가라고 하고 있었죠. 클래식 플랫백 보고 싶어요. 재고가 없어요. 다른 색깔은요? 그것도 없어요. 하지만 진열대에는 분명히 제품들이 있었어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뻔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유명하다는 레스토랑에 들어갔어요. 예약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길래 없다고 하니 저쪽 구석자리로 안내하더군요. 화장실 바로 옆이었어요. 레스토랑이 반도 안 찼는데 다른 자리는 없냐고 물어보니 모두 예약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온 손님들은 예약 없이도 창가 좋은 자리에 앉히는 걸 봤어요. 식사하는 내내 화장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음식 맛도 모르겠고 기분만 더러웠어요. 오후에 다시 명품 거리를 돌았지만 어디서나 비슷한 대우였어요. 무시, 감시, 차별. 중국에서는 어디를 가든 VIP 대접받던 제가 여기선 마치 잠재적 도둑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지쳐서 호텔로 돌아왔어요. 거울을 보니 초췌한 얼굴에 제가 있었습니다. 팬들에게 보낼 영상을 찍으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오늘 파리에서 쇼핑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도시네요. 억지로 짜낸 미소가 어색하기만 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중국인이라는 게 이렇게 부끄러운 일일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저 쇼핑하러 온 것뿐인데. 내일은 분명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그건 희망사항에 불과했죠. 셋째 날 기분 전환을 위해 루브르 박물관에 가기로 했어요. 문화적인 장소에서는 아무래도 차별이 덜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서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루브르역에 도착하니 벌써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답게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줄을 서면서 기다리는 동안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 50여 명이 우르르 몰려와서는 줄을 완전히 무시하고 앞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야 라고 가이드가 큰 소리로 외치며 사람들을 밀쳤어요. 다른 관광객들이 항의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프랑스인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또 중국인들이야. 정말 예의가 없어라고 한 할머니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은 중국인으로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마치 제가 그들과 한 패로 묶여 욕을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입장할 차례가 되었는데 보안 검색대에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사람들은 간단한 가방 검사만 받는데 저는 따로 불려나가서 모든 가방을 다 열어보이라고 하더군요. 이게 뭐죠라고 직원이 제 카메라를 보며 물었어요. 촬영용 카메라입니다. 저는 인플루언서라서요. 박물관 내부 촬영은 금지예요. 알고 계시죠? 네, 물론 알고 있어요. 15분간의 검사 끝에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박물관 내부는 정말 경이로웠어요. 하지만 곧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모나리자 앞에 도착했을 때 아까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완전한 소동을 벌이고 있었어요. 사진 찍어 빨리라고 소리치며 플래시를 터트리는 소리가 연신 들렸습니다. 촬영 금지 표시가 있는데도 말이에요. 어떤 아저씨는 보호줄을 넘어가려고 했고 한 아주머니는 큰 소리로 떠들며 전화통화를 했어요. 박물관 직원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노포토, 스톱라고 영어로 소리쳤어요.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라고 중국어로 말하며 계속 촬영했어요. 정말 창피했어요. 저도 중국인이니까 다른 관람객들의 차가운 시선이 저에게도 향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다른 전시실로 이동했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조각상 앞에서 중국인 관광객 몇 명이 포즈를 취하며 조각상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돈 터치라고 직원이 소리쳤지만 그들은 웃으며 계속했어요. 이거 만져도 되는 거 맞지? 사진 찍어줘라고 서로 시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견딜 수가 없어서 중국어로 말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규칙을 지켜야죠. 그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뭐야? 너도 중국인이면서 왜 그래? 우리 때문에 중국인 전체가 욕을 먹어요. 에이, 신경 쓰지 마. 우리가 돈 쓰는 손님인데 뭐. 제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계속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박물관 카페테리아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흘리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자리를 여러 개씩 차지하고 있었어요. 한 프랑스 할머니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것 봐. 저래서 우리가 중국인을 싫어하는 거야.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오후에 기념품 가게에 들렀는데 거기서 결정타가 터졌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한 명이 유리 제품을 떨어뜨려서 깨트렸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나가려는 거예요. 저기요, 이거 깨뜨리셨잖아요 라고 직원이 불렀지만 그는 못 들은 척 사라져버렸어요. 직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매일 이래요.
중국 관광객들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국인 가족이 들어왔어요. 아이가 뛰어다니려고 하자 부모가 즉시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해야지. 여기는 박물관이야 라고 부드럽게 타일렀어요. 물건을 볼 때도 조심스럽게 다뤘고 계산할 때는 차례를 지키며 기다렸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한국 분들은 항상 예의가 바르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차이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같은 동양인, 비슷한 외모인데 행동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어요. 박물관을 나오면서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중국인이 차별받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자신의 행동이 우리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오랜만에 라이브를 켰어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여러분, 오늘 루브르 박물관에 다녀왔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동포들의 부끄러운 행동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하면 팬들이 상처받을 텐데 그냥 넘어가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냥 박물관이 멋있었다는 말만 하고 방송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씁쓸함만 남았어요. 우리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 이런 차별은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넷째 날 마음을 다잡고 갤러리 라파에트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쇼핑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화장품 코너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제가 샤넬 화장품을 구경하고 있는데 옆에서 중국어가 들렸어요. 중국인 관광객 서너 명이 테스터를 마구 펌프질하며 손등에 발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다 발라봐. 공짜니까라고 한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립스틱 캡을 열어서는 직접 입술에 발라보기까지 하더군요. 매장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죄송하지만 테스터는 손등에만 발라보시고요 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때 한국인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옆 카운터에 왔어요. 직원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는 걸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뭘 찾으시나요? 라고 직원이 밝게 웃으며 다가갔어요. 파운데이션 좀 보려고요. 색깔 테스트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전용 테스트 공간으로 안내해서 정성껏 도와주더군요. 한국 여성은 테스터 사용 후 티슈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고맙다는 인사까지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겠더라고요. 오후에는 생 강변을 따라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런데 강변 벤치에서 또 다른 장면을 봤습니다. 중국인 가족이 피크닉을 하고 있었는데 쓰레기를 그냥 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아이가 과자 봉지를 떨어뜨리자 부모는 그냥 두라고 하더군요. 누가 치울 거야 라고 말하면서요. 바로 옆 벤치에는 한국인 커플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쓰레기뿐만 아니라 바닥에 떨어진 다른 쓰레기까지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더군요. 지나가던 프랑스 할머니가 한국인 커플에게 메르시라고 인사했어요. 하지만 중국인 가족을 보는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녁에 호텔 근처 작은 비스트로에 들어갔어요. 운 좋게 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테이블 너머로 들리는 대화가 귀에 꽂혔어요. 한국 관광객들은 정말 매너가 좋아요 라고 프랑스 웨이터가 동료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팁도 적당히 주시고. 반면에 중국 관광객들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인터넷을 검색해봤어요. 한국인 해외 평판이라고 치니 놀라운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호텔에서 가장 환영받는 관광객 순위에서 한국이 3위. 매너가 좋고 시설을 깨끗하게 사용한다는 평가였어요. 반면 중국인 해외 평판을 검색하니 부정적인 기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성, 무질서, 매너 부족이 주요 키워드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여권 파워 순위였어요. 한국 여권은 세계 2위로 193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 여권은 82건으로 고작 80개국 정도만 가능했어요.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세계가 한국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리고 중국을 얼마나 경계하는지.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경제 규모로만 따지면 중국이 훨씬 크지만 세계가 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품격과 매너, 그리고 그 결과로 얻은 신뢰와 존중. 반면 우리 중국인들의 현실은 어땠나요? 루브르에서 본 그 모습들,
백화점에서의 몰상식한 행동들, 거리에서의 무례함들. 그 모든 게 쌓여서 지금의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겠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우리가 차별받는 이유가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에게 있었다는 걸. 내일은 런던으로 떠날 예정이에요. 이번엔 정말 솔직하게 중국인으로서 당당하게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걸 보고 배워야겠어요. 변해야 할 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였으니까요. 파리에서의 다섯째 날 오후, 저는 호텔방에서 지난 며칠간의 영상들을 편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저히 업로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팬들에게 이런 현실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때 휴대폰에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올린 파리 도착 영상의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리고 있었거든요. 언니 왜 이렇게 업로드가 늦어요? 파리 쇼핑하울 언제 올려주실 거예요? 웨이웨이 언니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댓글들을 쭉 읽어보니 팬들은 여전히 제가 파리에서 화려하고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중국 최고 인플루언서니까 당연히 VIP 대접받으면서 럭셔리하게 지낼 거라고요. 그 중에서 한 댓글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언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요? 중국이 세계 최강국인데 무슨 차별이 있겠어요? 그냥 언니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돈 많은 거 질투하는 거 아닐까요? 다른 팬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맞아요. 중국 경제력이 세계 2위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무시해요? 언니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웨이웨이 언니 당당하게 하세요. 우리 중국이 최고잖아요.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팬들의 순수한 응원과 자신감이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모르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라이브를 켜기로 했어요. 뭔가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리에서 인사드려요. 순식간에 200만 명이 접속했어요. 팬들의 기대 어린 메시지들이 채팅창을 가득 채웠습니다. 언니, 기다렸어요. 파리 어때요? 명품 쇼핑 많이 하셨죠? VIP 대접 받으시죠? 저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파리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예요.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른 경험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혹시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저는 지난 며칠간 겪었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공항에서의 5시간 대기, 명품 매장에서의 차별, 레스토랑에서의 냉대. 하지만 팬들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그건 그냥 프랑스 사람들이 성격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닌가요? 언니가 중국인이라서가 아니라 외국인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언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데요. 중국 GDP 세계 2위. 우리가 왜 차별받아야 해요? 언니가 기죽을 필요 없어요. 팬들의 댓글을 보면서 저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이들은 중국 안에서만 살면서 바깥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조사해 본 게 있어요. 휴대폰을 들고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여권 파워 랭킹이라는 게 있어요.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많을수록 순위가 높아지는 건데요. 화면에 헨리 여권 지수를 띄웠습니다. 한국이 2위예요. 193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국은 몇 위일까요? 팬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중국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중국이 5위 정도 아닐까요? 우리가 경제 대국인데. 최소 10위 안에는 들겠죠? 저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80위예요. 중국이 80위. 80개국 정도만 무비자로 갈 수 있어요. 채팅창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팬들이 충격을 받은 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이건 가짜 자료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 기관에서 발표하는 공식 자료예요. 더 보여드릴게요. 국가 브랜드 가치 순위, 관광객 선호도, 소프트 파워 지수. 어떤 지표를 봐도 비슷해요. 하나씩 검색 결과를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경제 규모는 크지만 세계가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경제 규모는 우리가 훨씬 큰데 말이에요. 팬들의 댓글 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믿기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런 건가요?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말했어요. 아마도 우리의 행동 때문일 거예요. 해외에서 중국인들이 보여준 모습들. 그게 쌓여서 지금의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루브르에서 본 중국인 관광객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줄서기를 무시하고 큰 소리로 떠들고 규칙을 어기는 모습들. 반면 한국인들은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질서를 잘 지키더라고요. 그 차이를 직접 봤어요. 채팅창에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충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왜 한국보다 못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언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해외여행 가서 창피한 중국인들 많이 봤어요. 우리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저는 라이브를 보고 있는 200만 명의 시청자들을 생각하며 말했어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계 2위 경제대국인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동안 직접 겪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경제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였어요. 그리고 그 시선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방송을 마치고 나니 허탈했어요. 팬들에게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거짓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진짜 인플루언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파리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내일이면 베이징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어제 라이브 방송 이후 계속해서 팬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댓글창은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어제 방송을 본 2천만 명의 시청자들이 서로 다른 의견으로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웨이웨이 언니가 맞아요. 우리 정말 반성해야 해요. 아직도 이해 안 돼요. 중국이 왜 한국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저도 해외에서 창피한 중국인들 많이 봤어요. 언니 용기 있는 발언이었어요. 언니가 너무 자학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부심을 가져야죠. 의견이 완전히 갈라져 있었어요. 절반은 제 말에 공감하고 절반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상황이었죠. 새벽 3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직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요. 라이브를 켰어요.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접속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리에서의 마지막 밤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부터 할 이야기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제 방송 이후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걸 봤어요.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언니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파리에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인정해야 할 게 있어요. 심호흡을 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중국인이라는 게 부끄러웠어요. 화면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댓글도 잠시 멈췄습니다. 공항에서 5시간 동안 기다릴 때, 명품 매장에서 무시당할 때, 레스토랑에서 차별받을 때. 그 모든 순간에 제가 중국인이라는 게 싫었어요.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인들이 받는 대우를 볼 때마다 정말 질투가 났어요. 같은 아시아인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왜 그들은 존중받고 우리는 무시당할까? 댓글창에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울지 마세요.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언니. 언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한 얘기 해주셔서 고마워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루브르에서 우리 동포들의 모습을 봤어요. 줄을 서지 않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작품을 함부로 만지려고 하고 목이 메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서 한국인들이 조용히 질서를 지키며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창피했어요. 왜 우리는 이럴까? 왜 우리만 이렇게 행동할까? 채팅창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반발하던 사람들도 점점 진지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도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중국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여기서는 무례한 거였어요.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며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차별받는 이유가 있었다는 걸. 가장 어려운 말을 꺼내야 할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강대국이 맞아요. 하지만 진짜 존중받는 나라가 되려면 경제력만으로는 안 돼요. 한국을 보세요. 경제 규모는 우리보다 작지만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어요. K-팝 드라마, 영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매너와 품격. 댓글들이 점점 진지해지고 있었어요. 언니 말이 맞아요. 저도 반성하게 돼요. 우리 정말 바뀌어야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엔 기분 나빴는데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3천만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실망할까봐, 저를 비난할까봐 정말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이게 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정해야 할 현실이에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바꿔요. 저부터 먼저 바뀔게요. 해외에서 중국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행동할게요. 줄을 서고 조용히 말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 하나하나가 중국의 얼굴이에요. 3천만 명의 여러분이 바뀌면 중국의 이미지도 바뀔 수 있어요. 채팅창에는 이제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언니 따라서 저도 바뀔게요. 우리 함께 멋진 중국 만들어요. 언니가 용기 있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언젠가는 중국 여권도 존중받는 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그건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 중국으로 돌아가면 저는 새로운 콘텐츠를 시작할 거예요. 명품 하울이나 사치품 자랑이 아니라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같이 공유해봐요. 방송을 끝내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전히 중국을 사랑해요.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고 싶어요. 진짜 존중받는 나라로요. 그러려면 우리부터 바뀌어야 해요. 함께 해주실 거죠? 방송이 끝나고 나니 휴대폰에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이 응원과 공감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홀가분한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했고 팬들이 이해해줬으니까요. 내일이면 베이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수백 명의 팬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웨이웨이 언니, 용기 있는 고백 감동했어요. 함께 바꿔요, 중국의 이미지. 정직한 인플루언서 장웨이웨이. 눈물이 났어요. 제 솔직한 고백을 비난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응원을 받다니요. 집으로 가는 길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메시지가 수천 개 쌓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 특별한 메시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웨이웨이님, 중국 관광청입니다. 문명 관광 캠페인 홍보대사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였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새로운 콘텐츠를 시작했어요. 명품 하울이나 사치품 자랑 대신 진짜 품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하루 만에 조회수 5천만을 돌파했습니다. 한 달 후 의미 있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웨이웨이님, 저는 베이징에서 프랑스로 유학 온 학생이에요. 언니 영상 보고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이제는 해외에서 한국인들처럼 조용히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저부터라도 바뀌어야죠. 작은 변화였지만 시작이었어요. 진짜 변화는 이런 개인 하나하나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베이징 대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국의 얼굴이에요. 외에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14억 중국인의 이미지를 만들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그래도 너무 서양 기준에 맞추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동서양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 예예요.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건 어느 문화에서나 중요하거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어요. 중국 전역에서 해외여행 매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의식 개선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문제를 인식하고 바꾸려는 노력은 시작됐어요.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대학교, 기업, 심지어 중고등학교에서까지요. 상해의 한 고등학교에서 강연을 했을 때였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럼 우리가 해외에 가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그 학생의 진지한 눈빛을 보면서 희망을 느꼈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면 분명 다를 거라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진짜 품격 있는 중국을 만들어가는 일을. 경제 대국이 아니라 존경받는 나라로 만드는 일을요. 지금까지 중국 최고 인플루언서 장 웨이웨이가 파리에서 깨달은 잔혹한 현실과 그로부터 시작된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였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인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